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는데요. 계양구가 주차장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스쿨존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공유 이용 수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지역의 모든 대중교통을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우식 김포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결정된 GTX-D 노선을 탈당 이유로 꼽으며 국토부에 계속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66명 증가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13명, 계양구에서는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2명 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던 시민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상태에서 추가 치료를 받던 시민이 사망했는데요. 9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 지역 사망자는 모두 69명입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음식점은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1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9,831명입니다. 10일 자정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는 부천 16명, 김포는 8명을 포함해 신규 확진자 420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부천과 김포 지역에서는 뚜렷한 집단 감염 발생은 없었지만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지인,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치료병상은 88%가 가동 중이고 3,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생활치료센터 10곳에는 경증 환자 2,080명이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계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줄이고 노상주차장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행정 방향에 지역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라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도로 한쪽에는 노상주차장에 다른 한쪽에는 불법 주정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어린이들은 차량들을 피해 도로 한가운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아이들이 이게 차가 있으니까 길이 이렇게 환선하지 않잖아. 학교 주위는 차들이 빨리빨리. 이 차들이 좀 없고 그러면 더 저기는 하죠. 지난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계양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모두 28개소 467면, 계양구는 지난 6월 일부 노상주차장을 7월 중 폐지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당초 안내와 다르게 8월이 된 지금도 노상주차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유는 주차장 부족.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없앨 경우 인근 주민들은 당장 주차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어지면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차들 다 어떻게 했냐고요. 이 때문에 노상주차장 폐지 계획을 밝힌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시설과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거나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주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법 개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계양구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축소해 노상주차장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계양구의 이런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고민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영유아의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사회 지적에 계양구는 조사를 통해 통행량이 적은 구간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매년 400~5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어린이들은 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차장법이 개정됐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계양구는 되려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요. 사업 관련 동의안도 지난 9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지난 9일 인천시의회에서 서울 7호선 관련 동의안이 다뤄졌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인데요. 지난 4일 대광위가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시에서 차량기지 증설 비용을 부담할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인천시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시 의회에 차량기지 증설 비용 부담 동의안 의결을 요청했고 인천시 의회가 여기에 응한 건데요. 인천시 의회는 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차량기지 비용 부담은 서울시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인천시 의회 내부에서는 서울시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면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사업이 중요한 만큼 반발 의견은 있었지만 동의안은 문제없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동의안 가결로 대광위가 내건 조건을 맞추게 됐는데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산곡역과 성남역 구간이 개통했죠.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연장도 결정 지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지난주 대광위 결정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이 구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착공하고 2026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공유 이동 수단의 이용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유 차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모든 교통수단의 예약과 반납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부천 시내를 돌며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유차 서비스 이른바 행복카가 부천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1시간 대여료는 6,200원, 기존 사설 공유차 대비 평균 20% 저렴합니다. 이달 초 서비스를 시작한 부천 대중교통 활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시티 패스를 활용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5개 전용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찾는 것은 물론 연료 상태 확인과 문 열기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스마트시티 앱을 통해 이 행복카 예약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렌트카 방식처럼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마다 또 이 주차 존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좀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좀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류비는 킬로미터당 160원으로 이용한 거리를 따져 반납할 때 한 번 더 결제됩니다. 현재 50대인 부천 행복카는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차량이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차들이 늘면서 그 주차난이 가중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필요한 시간만큼 빌리고 이동할 수 있어서 생활 민첩형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단거리 위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행복카에서 내린 다음 또 다른 교통수단을 연이어 타볼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인 공유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까지도 이 스마트 시티 패스에 판하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용률이 높은 공유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도 개별 앱을 거치지 않아도 스마트 시티 패스 안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됩니다. 환승 혜택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부천 시민의 경우에는 국토부 알뜰 교통카드까지 연동한다면 최대 50%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공유차, 공유주차, 그다음에 뭐 전동 킥보드, 공유 전기 자전거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라든가 이런 것도 통합해서 이게 뭐 공유경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많이 활용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난 등 도심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은 올해 말부터는 환경과 안전 분야 등에서도 기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박우식 김포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최근 결정된 GTX-D 노선을 탈당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박우식 의원과 전화 연결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참 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먼저 탈당의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의 사실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GTX-D 김포 하남 원안 사수와 김포 한강선 김포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토부의 확정고시 내용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제가 일관되게 밝혀왔듯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당을 떠나는 것은 국토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제 나름의 어떤 저항의 메시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당, 민주당 내에 남아서 제가 계속 싸운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라는 사실을 제가 매일같이 느껴왔습니다. 저의 이 활동에 대한 시각과 김포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체감해왔기 때문에 당 밖에서 이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GTX-D를 이렇게 탈당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김포시의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 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제가 어제 탈당에 변해서 다시 한번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기구 구성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은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 김포시 가장 큰 문제인 이런 이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GTX-D 김포 하남 어떤 이런 그 김포 하남 이 노선의 어떤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정책 토론회라든가 앞으로 있을 대선 공약에 이런 우리 김포시의 염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는 여야 상관없이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짚어주셨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가요? 네, 뭐 저는 일단 그 민주당을 떠났고요. 저는 내년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우식 김포시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경찰서가 여름철 소음 유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7일 심야 시간에 굉음을 내며 무리를 지어 달리던 오토바이 7대를 적발하는 등 지난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7건을 소음기 불법 구조 변경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